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런 일이 흔하진 않겠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니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일은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아마 6개월 전쯤인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귀가가 늦어지면서 일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거진 밤 8시에서 9시 사이인데 특별한 가족 행사를 제외하면 어머니가 그 시간에 집에 계시는 게 일상적인 패턴이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주말마다 집으로 올라오는, 즉 주말 부부인데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도 어머니는 외출 대신 집에서 쉬시는 걸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그날 밤 10시가 넘도록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 뭔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었죠. 엄마, 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혹시 오늘 무슨 약속 있으신 거예요? 엄마가 지금 좀 중요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어졌고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좀 많이 낯설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걱정은 한시름 놓였고 그렇게 저는 자정이 다 돼서야 잠이 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평소 어머니는 전화가 오질 않으면 휴대폰을 보지 않을 정도로 전화기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는데 마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틈만 나면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별일 없어. 얼른 밥 먹고 출근해. 갑자기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으나 제가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오전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아버지께 어머니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려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긁어부스럼이라고 괜히 두 분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었죠. 다음 날 아버지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아버지가 집을 비우자마자 어머니의 이상 행동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들 입장에선 마냥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저는 그날 회사 연차를 쓰고 어머니가 누구를 만나는지 뒤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물론 어머니께는 일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었고 저는 집으로 나와 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어머니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뒤 검은색 차량 하나가 저희 집 앞에 정차를 하더니 곧이어 어머니가 집에서 나와 그 차에 탑승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차를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건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만 아니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감은 적중했고 어머니가 타고 있던 차량은 집과 멀지 않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어머니와 어떤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손을 잡고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어머니에게 실망감은 물론이고 저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 사실을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그런 고민까지 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뒤로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시는 주말을 제외하곤 외출이 더 잦아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제가 이 얘기를 꺼내게 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할 거란 생각에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모른 척을 하면서 지내는 건 자식으로서도 못할 짓이라 판단했고,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할 얘기가 있거든요. 아직 아버지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저 얼마 전에 엄마가 모텔에 들어가는 거 다 봤어요. 어? 뭐라고?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아저씨는 그냥 엄마랑 잘 아는 사람이야. 어머니는 끝까지 아니라고 둘러대셨지만 말까지 더듬고 횡설수설하는 걸 보면 분명 거짓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성철아, 엄마가 잠시 미쳤었나 봐. 앞으로는 절대 안 만날 거니까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보니 제 마음도 약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어머니와 약속을 했고 저는 이 사실을 무덤까지 덮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그 후로 어머니의 수상한 행동은 더 이상 없었지만 얼마 뒤 이보다 더 충격인 사실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나서 저를 방으로 부르는 겁니다. 정철아, 지금부터 아버지가 하는 말에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말씀해 보세요. 너, 니네 엄마가 딴 놈 만나는 거 알고 있었지? 이미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질문을 했고 저는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아버지께 둘러댔지만 제 대답에 더 화가 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방을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잠시 뒤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니가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상황은 악화되었고 어머니는 죄책감 때문인지 제 연락도 받질 않고 행방까지 묘연해지게 되었죠. 아버지는 저에게도 배신감을 느꼈다고 약 한 달이란 시간을 줄 테니 저보고 나가 살라고 강요를 했고 그렇게 저는 집을 알아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동산을 갔다가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지켜보고 있었더니 어디서 낯이 익은 차량 한 대가 집 앞에 정차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차는 앞전에 어머니를 태우고 모텔로 들어갔던 중년 남자의 차량이었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때 차에서 중년 남자가 내려 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었죠. 그 남자가 가방에서 지폐를 꺼내 확인을 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봐서 알 수 있었고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아버지의 표정이었는데 마치 기분이 좋은 듯 웃고 계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돈을 건네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주무실 때 아버지의 휴대폰을 몰래 살펴보게 되었죠. 사실 아버지는 휴대폰 조작이 미숙할 정도로 기계치였는데 처음 휴대폰을 구매할 때도 비밀번호 설정을 못해서 제가 직접 해드릴 정도였으니 휴대폰을 확인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통화 내역과 그리고 문자를 살펴보다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게 됐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망치듯 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문자의 내용은 어머니에게 남자를 붙여 바람이 나게 만들어달라는 내용과 함께 아들인 제가 중간에서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없냐는 그런 무서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집에 더 있다가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집을 나와버렸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려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어머니와 저에게 더 큰 화를 입힐 거란 생각에 선뜻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아버지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곳은 일반 흥신소가 아니었고 일명 유부녀 작업실이라고 불리는 신종업체인데 남자를 붙여 바람이 나게끔 유도를 한 뒤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이혼을 하게 만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물론 자식들까지 처리를 해준다는데 멀쩡한 자식을 정신병이 있는 환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까지 서슴없이 진행을 한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죠. 30년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가족들과 지냈던 아버지가 왜 그런 곳에 의뢰를 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고 현재는 어머니와 가끔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아버지의 계획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계십니다.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더 큰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고 저는 앞으로도 아버지를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